바다 낚시인에게 영원한 숙제가 있다면 조류를 읽는 것입니다. 특히 초보자에게 조류는 쉽게 넘기 힘든 산이죠. 조류는 달의 천체 운동에 관한 현상이라서 이 천문학적인 지식이 좀 필요한 내용도 많고 지형에 따른 현장의 변수가 정말 많습니다. 바다 낚시에서 가장 어려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조류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조류는 밀물과 쓸물이 일으키는 흐름입니다. 간만조 조숙운동이 일으키는 흐름이라고 해서 조류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조류가 빠른 곳입니다. 간조와 만조의 차이가 크고 섬과 섬 사이 해협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조고차가 가장 큰 곳은 아산만과 경기만이지만 조류가 가장 빠른 곳은 진도 울돌목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격파한 역사의 현장이죠. 엄청난 급류가 울음소리를 낸다고 해서 울돌목, 한자로는 명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둘째로 조류가 빠른 곳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맹골 수도입니다. 밀물은 간조에서 만조로 차오르는 흐름이고 쓸물은 만조에서 간조로 빠지는 흐름입니다. 밀물보다 쓸물이 좀 더 빠릅니다. 그 이유는 쓸물은 낙하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화장실 변기의 물을 생각해 보세요. 채울 때보다 뺄 때 더 빠르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표준말은 밀물과 쓸물이지만 남부지방에서는 덜물과 날물이라고도 합니다. 지금은 이게 짬뽕이 돼서 덜물과 쓸물이라고 부릅니다. 양말로 치면 짝짝이로 신고 있는 셈인데 어쨌든 밀물, 덜물은 같은 뜻이고 쓸물, 날물은 같은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학습 동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왜 조류를 알아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바다 낚시에서 조류는 입지를 좌우하는 제1요소입니다. 조류는 산소와 양분의 통로입니다. 육지에는 바람이 있다면 바다에는 조류가 있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풀과 나무가 자라듯이 조류가 잘 흐르는 곳에 해초와 물고기가 자랍니다. 조류가 멈춰 있을 때는 물고기가 움직이지 않다가 조류가 흐르면 은신처에서 나와 먹이를 찾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낚으려면 조류가 잘 흐르는 포인트에 가서 조류가 왕성한 시간대에 낚시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외워야 될 조류의 첫째 공식 투척합니다. 밀물과 쓸물은 6시간 12분마다 바뀐다. 이거 무조건 외우세요. 만고불변의 철칙입니다. 간조에서 만조까지 6시간 12분 걸립니다. 그러면 간조에서 다음 간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12시간 24분 걸리겠죠. 그러면 오늘 첫 간조에서 내일 첫 간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12시간 24분에 2번 반복이니까 24시간 48분이 걸립니다. 네, 간단한 산수입니다. 밀물과 쓸물은 하루에 4번씩 반복되고 내일의 간만조 시각은 오늘의 간만조 시각보다 48분씩 늦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외워야 될 두 번째 공식입니다. 밀물과 쓸물은 매일 48분씩 늦어진다. 오늘 만조 시각을 알면 내일 만조 시각은 거기에 48분만 더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다 낚시를 몇 년씩 해도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낚시를 갔다 왔어도 내일 아침에 만조 시각이 몇인지 몰라서 물대표를 다시 들여다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러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럼 바닷물은 왜 가만히 있지 않고 들었다 빠졌다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요놈, 달의 인력 때문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여기 달과 그리고 지구를 준비했습니다. 지구의 해수면은 이 달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달의 인력 때문에 부풀어 오릅니다. 이 지점은 이제 만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지구 반대쪽 해수면도 동시에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여기도 이제 만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이해가 좀 안 돼요. 달 바로 밑에 해수면이 인력 때문에 상승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왜 반대쪽의 해수면까지 상승할까?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이 지구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자전하는 원심력에 의해서 달이 당기는 해수면의 반대쪽도 함께 당겨진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하네요.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달과 이제 이 90도를 이룬 요 두 지점의 해수면은 홀쭉해집니다. 여기는 간조가 되는 거죠. 이 풍선을 양쪽으로 이렇게 당기면 가운데는 홀쭉해지는 그런 원리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나라가 있네요. 지구가 이제 이렇게 돌면서,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달 쪽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밀물이 이제 진행됩니다. 달의 인력이 세지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달 밑에 도착하면 이때 이제 인력이 최고조로 이뤄서 만조가 됩니다. 그리고 달에서 멀어지면 이제 쓸물이 이렇게 진행되고 이 90도 위치로 가면 이제 간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 돌면 다시 이제 밀물이 진행이 되고
달의 반대편으로 가면 다시 이제 만조가 됩니다. 그런데 의문이 남죠. 왜 밀물과 썰물은 매일 48분씩 늦어지는 걸까요? 지구는 24시간에 한 바퀴 도니까 24시간 후에는 다시 같은 물높이를 만나야 되는데 왜 48분이나 늦어질까요? 그 이유는 이 달이 지구를 공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달은 지구를 한 달에 한 바퀴씩 돕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24시간 동안에도 달은 계속 지구로 돌고 있죠. 이렇게 한 달에 이제 한 바퀴씩 공전하고 있고, 이 지구가 24시간 동안 이렇게 이제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이 달은 12.2도 거리만큼 이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공전거리죠. 24시간 동안에 달의 공전거리가 요게 이제 12.2도인 거예요. 이 숫자는 외우지 마세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우리가 다시 달을 보려면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서 달이 이동한 거리만큼 이렇게 더 돌아야 되는데 이 더 도는 시간이 48분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감만조 시각이 매일 48분씩 늦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48분은 아니고 49분이 되기도 하고 50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48분씩 늦어지는 이 현상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물대표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패스할게요. 물때까지 이야기가 들어가면 2시간 갖고도 모자라거든요. 조류에 대한 상식 공부는 이쯤 하고 이제 조류를 통해서 입질 타이밍을 예측하는 비결을 알아봅시다. 그 비결은 바로 조류가 바뀔 때를 포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찌가 한쪽으로만 흘러가다가 방향을 틀어서 반대로 흘러갈 때 입질이 나타나는 경험 해보지 않으셨나요? 조류가 없을 때는 잡으면 들 걸 타가 조류가 살아나면서 감승돔이 낚인 경험을 해보신 적 있죠? 반대로 너무 조류가 세서 쩔쩔매고 있는데 갑자기 조류가 약해지면서 연달아 입질이 나타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죠? 자, 이처럼 낚시를 할 때 입질은 대부분 조류가 바뀔 때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조류의 방향이 바뀔 때, 조류에 밀려서 한쪽으로만 누워있던 해초가 일어나고 주변의 부유물이 상승하면서 그를 따라서 이제 이 작은 물고기들이 피어오르고 큰 고기들의 사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조류의 세기가 바뀔 때, 조류가 느린 곳에서는 조류가 살아나면서 또 조류가 센 곳에서는 적당히 죽으면서 물고기들이 활발하게 헤엄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조류가 없으면 먹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류가 너무 빨라도 헤엄치기가 힘들어요. 참돔, 돌돔, 농어같이 유연력이 센 고기들은 빠른 조류에서도 잘 낚이지만 그래도 너무 지나치게 빠른 급류는 싫어합니다. 특히 감성돔, 뱅에돔은 약간 느린 조류를 좋아합니다. 찌낚시를 할 때 적당한 유속은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와 비슷합니다. 참돔은 성큼성큼 걷는 속도에서 잘 낚이고, 감성돔은 뒷짐지고 느릿느릿 걷는 속도에서 잘 낚이고, 뱅에돔은 이 갓난애가 아장아장 걷는 속도에서 잘 낚입니다. 조류가 바뀔 때 입질이 졌다면 조류가 바뀌는 시간을 알면 입질 타이밍을 예측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류가 바뀌는 시간을 예측하려면 초물, 중물, 끝물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밀물과 썰물 6시간은 3단계로 나누어서 첫 2시간을 초물, 그 다음 2시간을 중물, 마지막 2시간을 끝물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시간을 나누는 이유는 초물, 중물, 끝물의 유속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이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그 조류의 속도 변화를 그린 겁니다. 총 6시간 중에서 이제 처음 2시간이 이제 초물, 그 다음에 2시간이 중물, 그 다음 2시간이 이제 끝물입니다. 이때 유속은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초물은 느리고, 중물은 빠르고, 끝물은 다시 느리지죠. 그런데 실제 조류는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다. 초물에서는 아주 천천히 속도가 오르다가 중물에 거의 다 갔어야 이제 가파르게 가속이 붙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오르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가속이 붙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바닷물이 거대한 질량 덩어리여서 처음 움직일 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큰 트럭에 시동을 걸면 한참 가서야 가속이 붙는 것과 같은 원리죠. 들물로 바뀐 지 1시간이나 지났는데 왜 물이 제대로 안 가지? 그런 의문이 든 적 많죠. 가속의 법칙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중물에서 세게 흐르던 조류는 끝물이 되면 느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빠르게 가요.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간조 직전까지도 유속이 죽지 않습니다. 이거는 관성의 법칙 때문입니다. 고속으로 달리던 차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금세 제동이 안 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조류에 나타나는 가속의 법칙과 관성의 법칙은 입질 타이밍을 예측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초물은 늦게 나타나고 중물은 늦게 사라지는 이 사실을 모르면 엉뚱한 포인트를 선택하게 되죠. 그 실례를 알아볼까요? 내일 갯바위 출조 계획표를 짜는데 물대표를 보니까 오전 8시에 들물이 시작되네요. 그러면 아침에 쓸물이 2시간 흐르고 그 후 철수하기 전까지 들물이 4시간쯤 흐르니까 계산상 들물 포인트에 내리는 게 낫겠죠. 천만에요. 쓸물 포인트에 내리는 게 낫습니다. 왜냐? 08시에 들물이 시작되면 관성의 법칙에 따라 8시까지는 쓸물이 제대로 흘러요. 그런데 들물은 8시에 시작돼도 9시까지는 가속이 붙지 않다가 10시나 돼야 제대로 힘이 붙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쓸물이 2시간이고 들물이 4시간이기 때문에 들물 포인트를 택하는 게 좋겠다 싶지만 끝물은 강하고 초물은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 만나게 될 조류는 들물과 쓸물이 반반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기는 한낮보다는 아침에 잘 낚이기 때문에 아침에 쓸물이 흐르는 포인트를 선정하는 게 유리한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고난도의 미션, 조류의 방향을 예측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조류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조류의 세기를 예측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데 이게 되려면은 본류와 지류의 형성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원리는 이겁니다. 지류는 본류 쪽으로 빨려든다. 여기에 별 5개 그려주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만 알면 언제 어디서나 조류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조류는 본류가 있고 지류가 있습니다. 본류는 큰 흐름이고 지류는 본류로 빨려드는 작은 흐름입니다. 간혹 본류로 향하지 않는 자질구레한 흐름도 있는데 그런 부스러기 조류에서는 낚시가 잘 안됩니다. 본류 쪽으로 빨려드는 지류가 황금조류입니다. 지류가 본류 쪽으로 빨려드는 이유는 자동차가 쌩 하고 지나가면 그 자동차 뒤쪽에 흙먼지가 그 차 뒤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가 공기를 빠르게 밀고 가면 그 뒤쪽에 기압이 낮아지면서 주변 공기가 그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빨려드는 거죠. 조류도 마찬가지로 본류가 빠르게 물을 밀고 가면은 그 뒤쪽에 수압이 낮아지면서 주변에 있는 바닷물이 그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빨려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조류를 보면서 본류와 지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건 제주 또 남단 마라도의 이제 항공 사진입니다. 제가 이 조류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북쪽 해안을 좀 확대를 시켜 볼게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지금 이 여가 마라도 최고의 포인트라고 하는 쌍퉁찬여, 그리고 이게 이제 높은 여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류가 형성되는 거를 잠깐 보면 들물 조류는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들물 조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쓸물 조류는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오죠. 그러면 이 높은 여의 경우에 또 쓸물에도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조류가 이제 올라갑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쌍퉁찬여의 쓸물 조류가 강하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본류로 빨려드는 이 지류가 발생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높은 여에서 낚시할 때 밀물에 낚시하는 게 좋을까요? 쓸물에 낚시하는 게 좋을까요? 쓸물에 낚시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밀물에 낚시를 하면은 이 밀물 본류가 너무 강하게 이렇게 이제 올라간 데다가 그리고 여기 쌍퉁찬여에 다른 낚시인이 내려 있으면은 여기서 먼저 밑밥을 쳐서 여기 있는 고기들을 당겨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높은 여에서 낚을 고기가 몇 마리 안 되는 거죠. 단지 이 파도가 높아가지고 쌍퉁찬여에 다른 낚시인이 내려 있지 않다면은 여기서 이제 그 이까지 흘려가지고 낚을 수 있지만은 거리도 한 70m 가량으로 멀고 또 초들물 위에는 너무 조류가 세기 때문에 낚시하기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거든요. 하지만 쓸물에는 지금 이 본류를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류가 올라가기 때문에 방향이 다릅니다. 이렇게 쌍퉁찬여 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쪽 약간 그 정북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수중 여밭에 있는 고기들을 다 당겨서 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쓸물에 낚시하는 게 유리한 거죠. 다만 이 쓸물 본류의 힘이 약하면은 이 조류는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초쓸물이나 끝쓸물에는 이 높은 여에서 낚시를 하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이 쌍퉁찬여도 초물보다는 중물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초들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분산돼서 조류가 약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조경이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낚이긴 낚이는데 거의 이제 낱마리 조항이 형성이 되죠. 근데 이 본류가 들물 본류가 세게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끌려 들어오는 이 지류가 발생하면서 이 조경 지역에서 대형 병해돔이 낚이게 됩니다. 이렇게 본류와 지류가 함께 흐를 때 입질은 본류보다 지류에서 더 많이 나타납니다. 간혹 참돔, 농어 같이 빠른 조류를 좋아하는 물고기는 본류에서 낚이는 경우도 있지만 감성돔, 병해돔을 비롯한 대부분의 물고기는 지류에서 낚입니다. 가장 입질이 잦은 지점은 이 지류가
본류와 합쳐지는 조경지역이죠. 하지만은 이 조경까지 가기 전에 수중류가 있으면 그 수중류 주변에서 낚이기도 합니다. 다만 지류가 아닌 본류에서 고기가 낚일 때도 있습니다. 본류가 약해지면서 지류와 비슷한 속도로 느릿느릿 흘러갈 타이밍이죠. 하지만 그보다는 저 멀리서 본류가 힘차게 흐르고 내 앞에서 그 본류 쪽으로 흘러가는 지류가 형성될 때 밑밥으로 고깃대를 불러들일 수 있는 최고의 낚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류를 포착하는 눈과 본류를 통해서 지류를 예측하는 감각을 갖추면 진정한 바다 낚시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낚시 입문 1년 안에 고수가 되는 7번째 비결은 조류의 변화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조류의 원리를 알고 초물, 중물, 끝물의 변화를 알면 6시간 동안의 낚시 전략을 빈틈없이 짤 수 있습니다. 입문자 여러분, 찌만 보지 말고 조류를 보십시오. 20m, 30m 근거리 조류만 보지 말고 저 멀리 100m 바깥에 본류대까지 넓게 보십시오. 저 먼 곳의 물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물이 방향을 틀면 내 앞에 조류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렇게 상상하면서 바다라는 큰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런 게 진짜 바다 낚시입니다.